어제 비슷한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작년 10월 달에 폭락을 한번 맞았었는데, 아마 이제 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폭락을 맞았었는데, 그 이후에 종목들이 지금 다 복구가 되셨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마도 이제 요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위에 여기든 아니면 요런 데에서 매수하신 이후에, 요렇게 이제 하락했었던 이 분량만큼을 복구를 하셨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이제, 뭐야. 잘못 눌렀다. 네. 만약에, 요 구간별로 매수 포인트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요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셔서 위에서 파는 것도 가능하죠. 요런 것들도 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거래 자체도. 요런 것들도 가능해요. 근데, 이런 게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방송을 안 보고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저도 여기인가에서는 손실을 봤고요. 여기에도 물려 있었고,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작년엔 그랬죠. 또 잘못 눌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저 위에서 사가지고, 한 번도 안 파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보시면, 이거 어디 갔지? 저 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작년 초, 1월달, 2월달, 요때쯤 이제 매수를 하시고 나서, 10월달까지 끌고 와가지고 만약에 손절을 했다, 라고 하면, 지금 진짜 답이 없겠죠. 계좌가 반토막, 아니면 이제 3분의 1, 뭐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도 코스피 코스닥 종목을 오래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장기 투자라는 것은 장기로 존버를 하면은 종목이 다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장기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이 장기 투자죠. 이제 그렇다면은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매도가 없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장기 투자라면 이렇게 가져가는 흐름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제서야 저점 다지고서 올라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복구가 안 된 것이 정상입니다. 작년 요때부터 이제 했다면. 그 데이터는 제가 이제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그 1월달까지 12월달까지죠. 2018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마무리된 것이 저희 리딩방 기준으로는 30% 수익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간 30% 수익이었고, 대부분의 수익은 요때 냈습니다. 대부분의 수익이 4월달, 그리고 9월달은 망했고, 그리고 아마 11월인가 12월인가 여기에선가 살짝 더 수익 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합산이 대략 30%가 돼요. 연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뜯어보면 만약에 요런 데서 들어와서 요렇게 폭락을 맞았다 그러면 이건 답이 없고요. 그리고 또 1월달 요때부터 이제 시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요런 흐름을 본다면 또 답이 없죠.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단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롱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긴 기간을 보고서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좀 가족회의 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 재무 상황표를 다 뜯어가지고 봤는데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현재까지를 다 뜯어봤더니 주식 투자금 기준으로는 2배가 됐더라고요. 100%, 그러니까 제 개인 계좌는 100%가 됐어요. 이제 그 금액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개인 계좌는 100%가 됐는데 이게 괜히 했다. 오늘 녹화하고 있는데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닌데 괜히 했네요. 잠깐 이걸 어떻게 편집하지? 제가 이런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100% 수익이라고 하면은, 이게 100%라는 말이 좀 사기잖아요. 뭔가 좀, 100%. 무조건이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하고, 100%라는 말도 안 좋아하는데, 공교롭게 또 수익률이 딱 100%가 나와가지고. 여튼, 장기로 보시면,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보자면, 지수를 핑계 대서라도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망한 게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힘들었었던 구간들을 돌이켜보자면요, 브렉시트 사태,
이제 2008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닷컴 버블 사태 때, 이제 2000년 초반, 예, 그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어오면서, 코스피는 결국에는 우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오버슈팅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웬만큼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지수는 그 왜 삼성전자 하면은 250만원, 300만원이라는 느낌이 이제 딱 이제 마음속에 있듯이요. 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수는 2000에서 2100일 거예요. 그죠? 20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자, 2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200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뉴스에서 계속 들으셨을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2000을 넘었다. 그리고 뭐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 뭐 최고가로 막 지금 막 가고 있다. 호황이다. 증시 최고의 호황이다. 그랬다가 우리 이제 죽을 거다. 뭐 증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폭락을 겪고 있다. 뭐 거의 비트코인급이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셨던 시기가 딱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진짜 힘든 겁니다. 이게 왜 그때 당시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많은가 하면요. 재작년이죠. 작년 초, 재작년 말. 그때 이제 주식이 호황을 누리면서 그때 마침 비트코인이 막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재테크나 그 투자에 대한 개념이 많이 확산됐어요. 그때 이제 포모가 많이 유행을 했었죠. 포모는 아시죠? 이거 이제 코인 때문에 이제 알려진 이제 외국 용어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 포모의 약자는 그겁니다. 그 뭐였죠? Fear of Missing Out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도태된다,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거 같은 거예요. 그 개교기념일에 혼자서 이제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놀고 있는데 왠지 불안한 느낌 있죠. 선생님한테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혼날 것 같은 느낌 들고, 왠지 집에 있으면 미안한 느낌 들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학교 근처라도 한번 가볼까? 그런 느낌 드는 거. 그리고 워커홀릭 같은 분들, 일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하루 그냥 휴가 딱 냈는데, 왠지 회사 가야 될 것 같고, 회사에서 날 찾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비트코인 때 그런 문제가 생겼었던 이유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5천만 원 넣고 1억이 되고 1억을 넣었다가 막 10억이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내가 왜 회사를 다녀야 되고 왜 지금 이렇게 뭐 죽도록 고생을 해야 되고 이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지? 라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거기에서 투자금을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시도를 하셨다가 그거 망하고 주식으로 흘러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주린이라는 이런 표현이 없었죠. 코린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제 주식 초보자, 다들 이제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리고 불과 한 1년, 2년 전만 해도 아이디 이런 표현 안 썼어요. 필명이라는 표현 썼었죠. 주식은 되게 올드한 이름들,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적중자 막 이런 거 많이 들어가고, 뭐 적중도사, 뭐 신선, 뭐 상한가 신선 막 이러면서 되게 할아버지들이 막 이름 지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아이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새 이렇게 보면 아이디들이 되게 젊어졌어요. 예, 지금 저기도 보면 뭐 테레사, XYZ 막 이런 거, 무당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런 거 굉장히 많았었죠. 이게 작년에 트렌드였었던 것 같아요. 2018년을 거쳐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코인에 한번 디어보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공부하면서 주식을 좀 뛰어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코인 거래를 하면서 주식이 안전자산이 되어버렸죠. 예, 코인은 뭔가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만약에 당장 코인이 없어져요. 그럼 어디 가서 들어 누우실 거예요. 그 ICO 받아가지고 그거 걔들이 그냥 다 돈 나눠 가진 건데, 어디 뭐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쫓아가서 들어 누울 데가 없잖아요. 그걸 관리 감독하는 그 주체를 쫓아가가지고 따질 수도 없고. 근데 이거 주식은 그래도 회사를 쫓아갈 수가 있죠. 멱살 잡을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경비랑은 좀 싸우겠지만 가서 이제 주식 담당이랑 얘기도 하고 단판도 짓고
안 되면은 금감원에다가 막 신고한다고 협박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할 텐데, 그리고 뭐 단체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뭐 경영진을 뭐 배임 횡령 같은 걸로 이제 엮어가지고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이제 파산을 하더라도 자산 청산을 받으면서 이제 그 투자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구제의 방안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적리매매라도 해줍니다. 근데 코인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주식이 안전자산이 된, 그거보다 이제 더 위험한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제 사무실에서 업비트 같은 거 열어놓고 보면 그래 너 열심히 사는구나, 이제 약간 이런 분위기고, HTS를 열면 저 주식쟁이 도박꾼 막 이런 느낌으로, 직장에서도 이제 주식이라는 그 개념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 코인이 이제 한창 흥할 때는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코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주식은 안전자산이다. 그래, 코인 같은 거 하지 말고 주식해라. 그리고 뭐 업비트 같은 거 회사에서 하다가 들키면 알아서 해라. 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최근에는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코스피 시장은 3천 간다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제 멘토님이 몇 년 전이야, 한 5년 전인가에 말씀해 주셨던 건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계속 회사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들 하나하나의 면면만 보자면, 뭐 무상증자, CB, BW 하면서 자금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회사가 성장하게 되고, 그 유보금으로 또 2차적인 재투자를 하게 되고 하면서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하고, PER, PBR을 높여가는, PBR을 낮춰가는 그런 형태를 만들면서 결과적으로는 상승을 하죠. 지수는 그냥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제 1985년에 개장하고 나서부터 이제 횡보하고 상승, 횡보하고 상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달라요. 코스닥은 닷컴버블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좀 왜곡되어 있죠. 코스닥은 지금 저점인 상태죠.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2925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코스피가 지금 2000이잖아요. 코스닥이 2925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IT에 I자만 갖다 붙이면 그냥 회사가 다 뭐 그냥 상한가를 매일매일 찍던 그 시절이죠. 굉장히 위험하던 시절이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쭉 내려가다가, 지수가 쭉 내려가다가 2001년부터 지금까지는 횡보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요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코스피의 형태가 2009년, 2008년 이제 외환위기 겪은 이후부터는 커플링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부터 비슷해졌어요. 여기부터 이제 요렇게 비슷한 형태를 띠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닥 지수를 잘 안 봐요. 코스닥 지수를 보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장중에도 막 코스닥 지수는 막 출렁출렁하죠. 결국에는 주요 수급은 코스피로 들어오기 때문에 코스피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코스닥, 저도 대부분의 종목이 다 코스닥인데요. 코스피 종목은 거의 없어요. 뭐 한 3-4개 종목밖에 없는데, 코스피 지수를 보는 이유가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좀 눈여겨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제 거래량 부분인데요. 거래량 부분이 요것도 이제 동일하게 차트처럼 요렇게 추세선을 그려서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찍어서 보면은 요 검은 선, 요 선을 기준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라인들이 있죠. 오늘 굉장히 유의미했었던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외인이 뭐 엄청나게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순매수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뭐 손바뀜이 있었겠고, 기관도 매수가 있었고요. 오늘 좀 호황이었죠.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본격적으로 열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하겠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왔고, G20에서 일단은 정상회담이 잡혔어요. 그리고 시진핑이 북한에 들어간다. 요거를 미국에서는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반신반의 하는 부분이 반은 환영이고요. 반은 우려예요. 환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차피 중국을 두드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백악관에서 성명을 낸 것은 이렇게 냈어요. 굉장히 우회적으로 낸다. 뭐라고 냈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을 포함한 강대국들이 뭔가 우리는 똑같이 다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내놨어요. 근데 이 얘기가 중국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나는 믿어. 설마 다른 짓 하겠어? 라고 이제 미리 포석을 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려를 하는 쪽은 북한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북미 간 대화를 재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한테 공을 던졌거든요. 미국이 북한한테 공을 던져놨어요.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시설이 있음에도 일부만 동결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을 이제 던졌죠. 사실 이런 거였어 라고 하니까 북한이 이제 바로 맞받아쳐서 우리는 완전하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단계별로 하려고 하는 거였고 일부라도 그러면 좀 이런 액션을 보여줘야 우리도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여론몰이를 했는데 안 먹혔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미국한테 공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바톤을 들고 있지 않다. 바톤은 지금 미국이 들고 있다. 니들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다음 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북한은 계속 미국에 공을 던지고 있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으면 회담장으로 나와라 라고 이제 계속 리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시진핑이 좀 힘든 상황이 됐죠. 최근에 이제 화웨이 회장이 미국이 공격한다면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살짝 발을 뺐거든요. 아 진짜 힘드네 라고 이제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도 우린 버티겠다 이제 그런 상황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약간 눈치를 봐도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재선에 실패를 한다면, 만약에 어차피 미국한테 굴욕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선의 결과를 보고 그때 돼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래 미안했어 하고서 이제 다시 협상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트럼프가 안 돼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랑 다시 협상을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기조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트럼프로 인해서 생긴 건 아니에요, 사실. 미국에서 그 자국 보호주의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공화당이 집권을 하든 그거랑 상관없긴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계속 마찰을 일으켰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을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한 입장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어요. 한 1년만 버텨볼까?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장기 트렌드로 보자면 저점은 찍었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2100선과 이제 요 라인이죠. 2070선. 요거 깨면 안 돼요. 2070선 깨면 2000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전저점 또 위협합니다. 이거 전저점 위협하는 것이 올해만 벌써 지금 올해만 두 번째죠. 최근 들어서 이제 세 번에 걸쳐가지고 2000을 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여전히 지수도 트렌드 라인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최근에 계속 설명드렸었던 트렌드 라인이랑 비슷하죠. 보면 삼각수렴 자리에서 하락 삼각수렴 자리죠. 그 상태에서 요 밑에서 계속 받치다가 한번 돌파가 나오고 이 위에서 이렇게 또로록 내려가는 케이스에 대해서 어제도 설명드렸고 지난번도 설명드렸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다 깬 거예요. 원래는 이 위에서 놀다가 다시 한번 튀는 것을 기대했는데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삼각수렴을 끝내고 갈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면 연초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했었던 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하반기까지는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면서 지수가 좀 불안정할 것이고, 이제 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랠리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좀 지배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좀 더 가야 돼요, 앞으로. 예, 더 간 상태에서 대략 한 7월, 8월, 9월, 예, 그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위로 돌파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 하락삼각형을 지워야겠죠. 예, 요 그림이 이제 지워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저점으로 한, 예, 요렇게 되겠죠. 예, 이제 횡보세를 돌파하는 자리, 예, 그리고 이제 요 위에서 요렇게, 여기다 턱걸이 하고, 요렇게 올라가서 여기다 턱걸이 하고, 이제 이러면서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여기 좀비대가 쌓여있는 곳은 2400선이니까, 예, 그 주변에서 아마 좀, 이제 애를 좀 먹다가, 횡보 좀 하다가, 예,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겠죠. 여튼, 지금은 왜 이렇게 주식이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만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웬만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다 힘들어요.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망했어요. 이게 주식이 조금 호황을 누리게 되면 막 우후죽순으로 그냥 멍멍이 음매 다 나와가지고 그냥 다 전문가네 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2018년을 거치면서 2018년 이게 견딜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이제 위너인 거죠. 그 이제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장 내일부터 주식 리딩한다고 어디 나가서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 상한가를 딱 치잖아요. 아니면 오늘 거래량 1등한 거를 그냥 추천을 줘요. 그렇게 하고 내일 상한가를 치잖아요. 그러면 와, 역시 내가 얘기한 대로 상한가를 쳤죠. 자, 가입하세요. 하고서 가입을 받아.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한 달 동안 쭉 망해.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그걸 해요. 상한가 종목을 또 줘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를 또 치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얼마 먹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해요. 또 막 한 200만원 300만원 주고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실패를 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여러 번 시도를 해요. 오늘도 시도하고 내일도 시도하고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한 3번 4번 하다가 한 5% 손실 보다가 5% 10% 이렇게 손실 보다가 상한가를 하나 딱 이렇게 또 맞잖아요. 그러면 역시 우린 상한가, 또 상한가야 막 이러면서 가입을 또 받습니다. 근데 이게 연속적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실패를 하고 유료 가입이 안 나오면 아이디를 슬쩍 바꾸면 돼요. 이제 뭐 클라우드였다가 뭐 레인이었다가 그라운드였다가 트리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살짝 바꿔가지고 다른 업체 가서 또 하면 됩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해요. 뭐 업체 바꾸면 되니까. 뭐 여기서 안 맞으면 저기 가고 뭐 저기서 안 맞으면 또 여기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뭐 항상 그런 거니까. 여튼 중요한 건 계속 이제 따라다니면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방에서 이 사람이 과연 지금 주고 있는 것이 위험한 걸 주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종목을 추천하게 되면은 그 추천한 이유가 뭔가 그걸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만약에 그냥 오늘 장중에 단타 짤짤이만 하려고 들어갔는데 자 이거 사세요 하고 툭 쳤단 말이에요. 근데 내일 아침에 보니까 살짝 깨졌어요. 근데 눌림목인 것 같아서 내버려 뒀는데 그리고서 방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내가 강퇴당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는 한두 시간짜리 짤짤이었는데 나는 그게 장기 투자 종목인 줄 알고 와 이거 엄청 좋은가 보다 하고 전재산을 갖다 박은 거예요. 그럼 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산 이유가 깨지면 팔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장중에만 잠깐 해볼게요. 며칠 전에 그런 거 있었죠. 에이프로젠 제약이랑 또 하나 뭐였지? 요새 종목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유상증자 종목 하나 또 있었는데 필록스였나? 하여튼 뭐 그런 종목을 하나 딱 사놓고서 이제 다음날 수익이 딱 나면 그냥 거기서 딱 잘라야 되는데 반드시 내일 팔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주지를 해주지 않으면 자칫 물려가지고 이제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되지? 이걸 모르니까 그걸 알고서 설명을 해주는 곳이 좋습니다. 이게 저한테 리딩을 받으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 리딩을 가서요 누가 종목을 주잖아요. 그러면 꼭 물어보세요. 이거 혹시 왜 추천해 주셨는지 좀 설명을 짧게라도 해주실 수 있나요? 정중하게 물어봐야 되니까. 왜냐면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업비밀입니다. 그럼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종목을 이러이러해서 좋습니다. 뭐 한 이틀만 보려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정상이에요. 손절 가격을 안 알려주고 그냥 종목만 준다 그러면 뭐
그냥 뭐 아무거나 주면 되죠. 그냥 여기 순위 분석 이거 보고서 여기 있는 종목 그냥 아무거나 하나 국보 사세요. 그냥 내일 아침에 국보 사세요. 그냥 이렇게 주면 되지. 그리고 이게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좀 위험한 거예요. 지난번에 왜 엑셀로도 한번 잠깐 보여드렸지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그냥 저 할래요 그럼 그냥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전문가라는 이 업의 그 역할 이름이 전문가라고 돼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조언가가 맞습니다. 이게 정부가 금감원이 이 유사투자 자문업자라는 것을 만든 취지는 조언가예요. 그러니까 1대 N으로 자 삼성전자를 봤더니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이 서비스의 형태가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 자 지금 사세요, 자 지금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 이제 매달리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해주면은 이제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그 종목을 줘가지고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사가지고 해봤는데 망했어요. 걔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그 서비스가 이 형태가 맞느냐를 모르고 들어간 게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금감원에서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좀 계도를 하고 좀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 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것처럼 주식도 지금 여기 장대양봉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물론 우리나라에선 장대양봉 장대음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 혼마무네이사가 만든 이론으로 보자면 뭐 보르마주라는 표현을 또 써요. 그게 뭐 대머리라는 뜻이긴 한데 여튼 그렇게 뭐 미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 뭐 클로징, 오픈 뭐 그런 것들로 설명을 하든 아니면 장대양봉 장대음봉이든 기본적인 거 이게 캔들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하도록 뭔가 이런 그 운전면허증처럼 기본적인 내용은 좀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절차적인 제도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올해부터인가 유사투자자문업자들 집합교육을 한다고 한번 모여서 뭔가 설명해 준다고 이거는 해도 돼 이건 안 돼 이런 걸 아마 설명해 주려는 모양입니다. 그런 걸 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필요한 거는 개인 투자가들인 것 같아요. 그냥 막 500% 수익이 납니다. 들어오세요. 저희 공증도 받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좋은 줄 알고 막 가입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정보만 제공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소극적이고 여러분들에게 능동적인 걸 강요하고 업자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상이고 잘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롱런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얼마나 오래 했나. 여기서 찔끔하고 저기서 찔끔하고 하는 사람들 좀 위험합니다. 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얘기가 더 좀 길어졌는데 종목 상담 해볼까요?